오늘의 주제는 착석과 관련돼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터치아이 대표 김승원입니다. 어느새 3월 중순이 됐습니다. 이제 좀 지나면 개나리도 피고 벚꽃도 피고 그렇게 화사한 봄날이 가까이 올 것 같은데요. 3월부터 어린이집 유치원을 새롭게 간 친구들도 있을 거고, 반이 바뀌거나 원이 바뀌면서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만나면서 적응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각 가정에 있는 아이들 어떻게 잘 적응하고 잘 지내고 있나요? 3월쯤 되면 부모님들이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을 가면서 선생님으로부터 피드백을 받게 되죠. 그래서 발달이 조금 늦거나 자폐성향이 있는 아이들이 조금 착석이 잘 안 돼서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경우도 종종 만나게 되고, 그와 같은 고민을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의 주제는 착석과 관련돼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 15년 전쯤이었을까요? 저도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 8시간 거의 굉장히 많은 아이들을 매일매일 만나면서, 하루는 사실 그때는 뭐 요령이 많지 않았었겠죠. 아이들이 그날따라 잘 안 앉았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앉아요, 여기 예쁘게 앉자, 자 앉고 여기 앉아서 이거 재미나게 요거 만들어보자, 요거 해보자, 이렇게 하고, 또 앉은 상태에서 의자도 밀어주고, 또 계속 일어나는 친구들 이렇게 앉으라고 계속 자세 잡아주고. 그래서 하루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루에 내가 앉아라는 소리를 도대체 몇 번을 하는 걸까? 한 100번은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날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착석에 대한 고민들이 있긴 있었지만, 사실 뭐 최근에는 착석에 대한 고민은 저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아이들이 왜 착석이 잘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착석이 잘 되는지 많이 경험을 해봤고, 터치아이에서 함께하고 있는 아이들 중에는 착석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제가 정말 잘 못 봤거든요. 선생님들도 착석이 안 돼서 힘들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없고, 그래서 그 원리들을 좀 나눠드리고 가정에서도 그와 같은 맥락으로 해주시다 보면 착석에 대한 고민들은 해결이 되실 거예요. 아이들은 한참 어때요? 감각 발달이 촉진되고 있는 중입니다. 뭐예요? 이 몸에서 필요한 감각 수용과 감각 연결 통합 과정이 막 꿈틀꿈틀 계속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자꾸 움직이고 싶어 해요. 자꾸 움직이면서 자기 몸에서 느껴지는 그 감각들을 알아가고 자꾸 그것들을 놀이 삼아 계속 움직이고 싶어 해요. 그거는 어때요? 굉장히 정상적이고 굉장히 건강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린이집의 유치원 환경은 사실 막 엄청 아이들이 원하는 만큼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 중에 이제 아들 둘 키우고 지금 셋째까지 아들 이제 임신 중인 친구가 있는데, 이제 그 친구랑 얘기하면서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 어린이집 유치원 끝나고 나서부터가 본격적으로 이 아이들의 놀이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끝나고 한 3시쯤 끝나잖아요. 그러면 약 한 5시, 6시까지 어때요? 주변에 있는 놀이터 투어 다 하고, 그동안 아이가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는 에너지 소비가 안 됐던 것들을 그때부터 막 뛰고 놀고 오르고 기고 점프하고 그런 시간들을 갖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집 유치원은 어쨌든 안전하게 보육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리고 먹을 땐 먹고 또 이제 잘 땐 자고. 하지만 이제 안전하게 보육을 해주다 보니까 몸을 막 움직이고 막 바깥에 뛰어놀고 안에서 신체활동 막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몸이 꿈틀꿈틀 있는 거죠. 사실 아이들은 몸을 충분히 움직이면서 힘든 것보다는 몸을 안 움직여서 가만히 있는 게 사실 아이들한테는 더 힘든 곤욕이 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도 막 되게 학교가 힘들었대요. 뭐가 힘들었다니까? 학교가 힘들었대요. 근데 학교는 사실 체력적으로 힘들 상황은 아니거든요. 몸을 많이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앉아서 수업 듣고 선생님 하라는 거 이렇게 쓰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은 뛰어놀아야 되는데 앉아만 있는 그 상황이 되게 참아야 되고 또 지루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게 오히려 더 힘이 들 수 있어요. 반면에 또 아이들 보면 막 엄청 뛰어놀아, 막 엄청 힘들 것 같은데 땀도 나고 막 헉헉대면서 되게 피곤할 것 같은데, 오히려 아이들은 더 뛰어놀고 싶어하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막 더 뛰어놀고 싶어하죠. 그래서 너 안 힘드니?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뭐 안 힘들어요, 더 놀고 싶어요 하는 게, 아이들은 어른들하고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다르게 굉장히 많은 움직임이 필요하고 많은 에너지 소진을 통해서 건강한 방향으로 발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전에 어린이집 유치원 가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 아이가 착석이 좀 잘 되지 않습니다 라고 피드백을 받으셨다면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를 막 혼낸다고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혼낼 일도 아니에요. 아이가 몸을 움직이고 싶은 건 당연한 거고, 그런데 이제 다만 선생님이나 우리 아이들 중에 이제 자폐 성향이 있거나 발달이 좀 느린 친구들 중에는 사회성이 좀 부족한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성이 부족하다 보면 여기는 어떤 공간이고 사람들은 지금 여기 왜 앉아 있고 앉아서 무엇을 하고 사람들 중심으로 보고 생각하고 같이 움직이는 이 사회성적인 반응들이 조금 약할 때 다른 아이들은 앉아 있는데 이제 본인은 움직인다던가, 다른 아이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을 때 본인은 뭐 앞서 나간다던가 하는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착석이 가능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조금 더 쉬운 방법이 뭐냐면요, 일단 어린이집 유치원 일상이 쭉 끝나고 나면 실컷 뛰어놀게 바깥 활동을 하는 거예요. 물론 미세먼지다 황사다 조금 걱정이 되실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아이들이 마스크 다 지금 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마치고 나서는 적어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한 3시부터 5시까지 근처 공원이나 근처 놀이터 가서 신나게 땀 뻘뻘 흘릴 정도로 신나게 뛰어노는 거예요. 오르고 내리고 기고 점프하고, 그리고 아이들하고 놀 때도 같이 막 움직여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막 움직여주는 또래들이 있으면 훨씬 더 오래 놀고 훨씬 더 다양하게 놀 기회들이 많이 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끝나면 3시부터 5시 사이에 동네 놀이터 공원에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 아이도 꼭 그 안에서 좀 신나게 같이 놀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 신체 에너지가 충분히 소모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또 왜 바깥놀이가 중요하냐? 말씀드리죠. 햇빛 보고 노는 그 상황이 햇빛을 보고 움직일 때 훨씬 더 에너지 소진이 많고, 아이가 잠을 자거나 앉아 있어야 할 때 훨씬 더 차분해지고, 또 잠잘 때는 훨씬 더 노곤해져가지고 훨씬 더 잠에 잘 드는 그런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터치아이에서는 오전에는 1시간 반씩 움직이고 오후에도 치료 프로그램에서도 거의 1시간 이상을 계속 움직이도록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앉아있는 시간을 상대적으로 되게 좋아합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그래서 길지 않게 운영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앉아서 뭔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 집중력도 높고, 그 다음에 충분히 에너지 소진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이 몸을 충분히 조절 능력을 갖추게 되면서 앉아서 자기가 집중해야 될 것들을 충분히 집중하고 몸을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돼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착석을 1번 정도 내지 2번 정도 여기 앉자 하고 옆에서 조금만 해주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착석은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충분히 에너지 소진을 하도록 충분히 움직이고 충분히 몸을 쓰는 방향으로 기회를 계속 주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쭉 이어진다면은 분명 아이들은 착석도 잘하고 움직이면서 놀 때도 잘 노는 그런 건강한 선순환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역시 사회성이 중요합니다. 사회성, 사람들과 어울려 놀다 보면 지금 이곳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행동들을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그에 맞는 사회적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회성 무엇보다 매우 중요해요. 제가 아까 어린이집 유치원 끝나고 3시부터 5시까지 또는 그 뒷시간을 놀이터나 이런 데서 같이 놀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면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놀 기회들이 조금씩 생기겠죠.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놀 기회들을 자꾸 만들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놀아라 이게 아니라 이제 저 친구 뛰어간다, 우리 같이 잡으러 가볼까? 아니면 저 친구한테 우리 요거 좀 나눠줘 볼까? 아니면 가서 놀자고 해볼까? 이렇게 해서 사회적 경험들을 계속 늘려주시고, 또 집에서 누군가를 초대할 수 있거나 누구 집에 놀러 갈 수 있다라면 그런 만남과 공유의 기회를 충분히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물론 지금 많은 수가 모이기에는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 1명, 내지 2명 정도 이렇게 소규모로 만나서 아이의 사회성을 위해서 사회적 경험들을 계속 늘려주다 보면은 아이가 사람들 중심으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기회들이 많아지게 되죠. 그러면 어린이집 유치원 가서도 친구들이 앉아있네, 나도 앉아있어야 되는구나, 선생님이 자 우리 여기 앉아서 뭐 할 거예요 라는 말 바로 듣고 선생님이 앉으러 가니까 뭔가 재밌는 걸 하겠구나 하면서 자발적으로 자리에 앉아서 착석하고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착석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수 있어요. 근데 꼭 숙지하셔서 실컷 뛰어놀고 충분히 에너지 소진을 하는 과정이 같이 이루어지면 착석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착석이 안 되는 거를
아이의 어떤 발달상의 큰 문제 행동으로 보기보다는 환경적으로 잘 앉아있을 수 있는 삶의 패턴이 불균형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 대해서 꼭 올바르게 잘 이해해 주시고 아이가 좀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그럼 전 또 다음 영상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